자, 이번 시간에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2차 부등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잠깐 해석을 해야 될 게 있어. 자, 우리가 좌표 평면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X좌표가 증가하는 방향과 Y좌표가 증가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가 X좌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X좌표가 증가하게 되고 위로 갈수록 Y좌표가 증가하게 됐죠. 그럼 반대로 왼쪽으로 갈수록 X좌표는 감소하게 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Y좌표도 감소하게 됐어.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X좌표는 좌우를 담당하고 Y좌표는 상하를 담당한다는 거. 요거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우리 문제에 들어가 보자. 자, 그럼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게. 2차 부등식이란 뭐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와 같이 우리가 우변에 있는 걸 다 좌변으로 넘겼을 때 이 식이 a가 0이 아닌 2차 식이어야 되고 부등호는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로 여기에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세 개는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고 우선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자. 2차 부등식은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바로 2차 함수를 해석해야 되고 2차 함수 해석으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텐데 그럼 2차 함수 해석을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지금 이 부등식을 봐봐. 우리가 얘를 2차 함수로 보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보게 되겠지. 그럼 지금 얘를 바라봤을 때 이 2차 식은 바로 y 값이라는 거야. 그럼 이 2차 부등식을 밑에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y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2차 함수에 y좌표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y좌표가 0보다 크다는 건 바로 이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y좌표가 0보다 클 거고 x축 밑에 있는 점들의 y좌표는 다 0보다 작을 거야. 그 말은 이 2차 부등식을 딱 봤을 때 얘를 y값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y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바로 얘를 해석하게 되면 x축 위를 우리가 관찰을 하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 그럼 x축 위를 관찰을 할 건데 지금 우리가 푸는 건 부등식이란 말이지. 우리 1차 부등식에서도 x의 범위를 해로 구했듯이 2차 부등식도 x축 위를 관찰하면서 최종적으로는 x의 범위를 해로 구해줘야 돼. 첫 번째 0보다 크다라고 하면 x축 위를 관찰하자. 그리고 그쪽에 x 범위를 해로 적자. 딱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럼 이 2차 함수가 만약 a가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이 부분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우리가 x절편이라고 하고 x절편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놔볼게. 그리고 나서 쌤이 두 영역으로 쪼개볼 건데 얘와 같이 x축 위는 파란색으로 그려보고 x축 아래는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게. 그럼 이 2차 함수가 y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석되면서 x축 위를 관찰하자 그랬지. 그럼 우리가 관찰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빨간색 영역이 아니라 x축 위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 될 거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x축 위에 있는 부분에 x 범위를 구해야 돼. 근데 x 범위는 x좌표를 말하면서 좌우로 해석한단 말이야.
그럼 이 파란색 부분은 x축 위라는 걸 관찰했으면 그 다음은 해석할 게 뭐냐면 바로 이 파란색 부분이 x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자는 거야. 그럼 봐봐. 이 x 절편 알파를 기준으로 해석해서 보자면 좌우로 따졌을 때는 알파보다 왼쪽에 파란색 영역이 있고 알파보다 오른쪽에 빨간색 영역이 있으니까 파란색 영역은 알파 왼쪽일 거야. 알파 왼쪽의 x 좌표들은 어떻지? 바로 알파보다 작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 영역의 x 범위는 x가 알파보다 작다라고 해석을 할 거고, 반대로 이쪽 영역은 지금 이 x 절편인 베타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영역에 있는 x 좌표는 베타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쪽 영역을 x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영역을 설정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해를 정해 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게. 선생님이 만약 얘를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보자면 얘는 y값이라고 그랬고 y값이 0보다 작아. 다시 말해서 y좌표가 0보다 작으니까 x축 아래가 되겠지. x축 아래를 관찰하자는 거야. 그럼 x축 아래를 관찰하면서 거기에 x 범위를 구하자는 거예요. 그럼 x축 아래라는 건 지금 현재 어디야? 바로 빨간색 영역이죠. 이 빨간색 영역을 관찰하면서 이 부분에 x 범위를 해로 적자는 거니까 x 절편인 알파보다는 크고 x 절편인 베타보다는 작은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해를 정해주면 돼요. 자, 그럼 정리하자면 0보다 크다가 보이면 x축 위를 보면 되고 0보다 작다가 보이면 x축 아래를 보면 돼. 누구 그래프에? 바로 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 그래프에서. 그리고 나서 x축 위의 영역이 x절편보다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를 따지면서 우리가 부등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왼쪽에 있으면 그 x절편보다 작다라고 하겠고 오른쪽에 있으면 x절편보다 크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리고 이 가운데 껴있는 애는 알파와 베타 사이니까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우리 문제 한번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몇 번 문제를 풀 거냐면 209페이지의 필수예제 11번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209페이지의 필수예제 11번 문제를 한번 적어볼게. 자, fx라는 그래프는 지금 현재 아래로 볼록이면서 원점을 지나고 x절편이 2야. 즉 0과 2가 x절편이고, 자, y는 gx라는 그래프는 똑같이 원점을 지나면서 x절편이 4와 0이야. 즉 원점과 4를 지나요. 그리고 이 두 함수가 만나는 이 교점 있죠? 여기에 x좌표는 지금 현재 3인 것 같아. 자,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 1번 문제는 뭐냐면 fx보다 gx가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함수식 앞에는 y라고 붙여주기로 했고 y는 fx라는 함수가 y는 gx라는 함수랑 비교했을 때 gx가 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fx의 y좌표보다 gx의 y좌표가 더 크다는 거고 y좌표는 클수록 위로 올라갔었지. 그래서 gx의 y좌표가 더 크니까 gx가 더 위에 있고 fx는 더 아래에 있는 영역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기준점이 어디가 될 거냐면 fx랑 gx를 비교했기 때문에 fx와 gx에 만나는 두 점 있죠.
바로 이 교점 기준으로 해석을 할 거야. 그럼 교점이 어딘가 봤더니 이 좌표는 0인 지점이고 이 좌표는 3인 지점이야. 그럼 해석을 해보자. 이 0인 지점 교점보다 왼쪽에서는 파란색 선인 fx가 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찾는 건 gx가 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했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역을 찾는 게 아니야. 근데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gx가 fx보다 더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영역이 맞죠. 그럼 어디까지 그게 이어지냐면 다음 교점인 3까지 이어지니까, 다시 말해서 0과 3 사이에서는 gx가 fx보다 위에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만족해주는 영역이 되겠지. 3 기준에서 왼쪽에서는 다시 fx가 올라가니까 이 영역도 우리가 구하는 영역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구하는 영역은 딱 이 부분이죠. 그래서 해가 x보다 오른쪽에 있고 0보다 오른쪽에 있고 3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해를 이렇게 정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1번 문제였고, 그럼 이제 두 번째 2번 문제로 가보자. 2번 문제는 fx랑 gx를 곱했더니 0보다 크다라고 해석을 했어. 그럼 이때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첫 번째, fx도 0보다 크고 gx도 0보다 큰 경우와, 두 번째는 fx도 0보다 작고 gx도 0보다 작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여야지만 곱해서 양수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부터 해석해볼게. fx가 이번엔 0보다 크다라고 그랬어. fx의 y좌표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석되니까 우리는 fx가 x축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석하겠죠. 그럼 파란색 그래프를 봤을 때 x축 위를 보자면 어디를 기준해서 점을 찍어야 되냐? 바로 x축과의 교점인 x절편인 0과 2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지금은 0보다 크다 작다니까 x축과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래. 그럼 0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fx가 위에 있죠. 다시 말해서 y좌표가 0보다 커요. 즉 2보다 오른쪽에서도 그 현상이 일어나고 0과 2 사이에서는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만족하지 않겠죠.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영역은 x좌표가 0보다 작은 영역과 x좌표가 2보다 큰 영역이어서 우리가 또는을 붙여서 이렇게 해를 구해주겠고, gx가 0보다 크다라 그러면 빨간색 그래프가 x축보다 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0과 4를 기준으로 해석했을 때 그 둘 사이에서 x축 위에 있으니까 x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근데 fx만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둘 곱해서 0보다 커지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gx만 커도 안 돼. 즉 얘도 크고 둘 다 커야지만 곱해서 0보다 커지니까 이 영역이면서 동시에 이 영역을 만족해주는, 다시 말해서 공통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부등식을 연립해주면 0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색칠 한번 해주고, 그 다음 0보다 작고 4보다 큽니다 색칠을 해줄게. 미안, 0과 4 사이구나. 그러면 선생님 잘못 줬네. 다시 이해 다시 해볼게. 0보다 작고 2보다 큽니다 색칠해주고요. 0과 4 사이입니다 색칠하니까 0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색칠을 한번 해줄게요. 그럼 두 번 색칠한 공통 부분은 여기가 되겠지. 그리고 0보다 작다와 0보다 크다는 얘도 0이 안 들어가고 얘도 0이 안 들어가니까 공통 범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최종에는 여기가 될 거야. 그래서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해를 구해주자. 자, 두 번째, 둘 다 음수일 때도 한번 가볼게. 둘 다 음수일 때는 fx도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바로 x축 아래가 될 거야. 0과 2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해석이 되겠고, gx가 x축 아래인 0보다 작다니까 바로 0보다 왼쪽, 4보다 오른쪽. 그래서 x가 0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 크다가 될 거야. 그럼 이 부등식도 연립을 해주자. 0과 2 사이를 색칠 한번 해주고,
0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를 색칠해 주니까 공통 부분이 나와 있지가 않죠. 여기는 둘 다 포함이 안 되니까 겹치지도 않아. 다시 말해서 공통 부분이 없다는 건 해가 없다는 거고, 그럼 우리 이걸 만족해주는 범위를 적어줘야 되는데 얘는 해가 있고 얘는 해가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누구만 적어준대? 바로 얘만 답으로 정해주고 얘는 적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답이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라는 건 x축 위아래. 이유가 뭐죠? 바로 얘가 y값, y좌표이기 때문에 그래. y좌표가 0보다 클 때는 x축 위, y좌표가 0보다 작을 때는 x축 아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2차 부등식을 한번 정리를 쫙 한번 해보자. 자, 선생님이 사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2차 부등식의 3분의 1 정도만 설명을 한 거야. 이유는 지금 다음 설명해 볼게. 자, ax제곱 플러스 bx가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도 있겠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도 있겠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도 있겠고, 마지막 ax제곱 플러스 bx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사실은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다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린 그래프는 항상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죠. 근데 이 차함수가 항상 이렇게 만나진 않잖아. 어떨 때는 x축과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x축과 만나지 않을 때도 있잖아. 잠깐만, 얘 조금만 옮겨볼게. 자, 이렇게 세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얘만 본 거야, 계속. 그래서 나머지 두 경우도 같이 이제부터 봐주자, 얘야. 이거를 2차 부등식을 이제 총정리하자 이거야. 왜 처음에 이것만 봤냐면 처음 해석할 때 이게 제일 편해요. 얘네들은 특수한 경우라서 얘네를 처음부터 배우면 헷갈리니까 이제 얘로 한번 정리했고 이제 총정리를 하면서 얘네도 같이 해석을 해보자 이거야. 자, 시작해볼게. 자, 이 x절편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0보다 크다는 y값이 0보다 크다. x축 위를 말하죠. 바로 여기랑 여기를 말하니까 x가 알파보다는 왼쪽, 알파보다 작다, 베타보다는 오른쪽, x가 베타보다는 크다. 또는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긴 등호가 들어가. 등호가 들어갈 때는 y값이 0과 같을 때 어디죠? 바로 이 x절편이 y좌표가 0인 지점이죠. 다시 말해서 이 x절편까지도 포함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x가 알파보다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 x가 베타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등호가 있을 때는 등호를 붙여주면 돼요. 포함이 되니까. 자, 반대로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x축 아래가 될 거고 바로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인데 여기처럼 y좌표가 0인 점도 포함할 때는 x절편도 포함해 달라는 거니까 바로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들어가게 해주는데, 자, 여기까지가 어떤 경우냐? 바로 이 2차식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건 교점이 두 개,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니까 이 2차식의 판별식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때 이런 해석들을 일어나게 하면 돼요. 그럼 얘처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어서 교점이 한 개, 다시 말해서 근이 한 개, 즉 중근을 가질 때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 경우가 이 그래프가 되겠고, 이 x절편이 중근 알파일 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지금처럼 0보다 크다라는 건 x축 위를 말해. 근데 여기도 위에 있고 여기도 위에 있으니까 전부 다 위에 있죠. 그런데 딱 한 점, 어디지? 요 꼭지점만 x축 걸쳐있지 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x가 알파인 점을 제외한, 즉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는 전부 만족합니다 해서 해를 이렇게 적어줘요. 특수한 경우죠. 근데 얘처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이 알파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모든 실수라고 해줘. 왜? y좌표가 0인 점인 알파도 포함을 시켜준다는 거니까. 자, 밑에 보자.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는 x축 아래를 말하는데 x축에 있긴 하지만 아래에 있는 영역은 없죠.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하고요. 만약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없지만 0인 점은 한 점 있죠. 알파라는 점이 있지. 그래서 마치 방정식의 해처럼 이렇게 딱 한 점만 만족합니다 라고 해줘요. 자, 마지막으로 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교점이 없어. 왜? 얘는 해가 없을 조건이죠. 실근이 없으니까 교점이 없겠고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럼 이런 그래프에서 이 부등식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해석하면 x축 위가 어디냐 봤더니 전부 x축 위죠. 그래서 모든 실수가 답이 되겠고 0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다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거나 x축에 걸쳐 있어도 되니까 얘도 전부 만족해 주는 거죠. 근데 아래에 있다라고 하거나 아래에 있거나 걸쳐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없죠. 그래서 이 둘 다 해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답을 적어줘요. 그래서 판별식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는데 x축과의 관계가 달라지죠. 그때마다 뭐에 0보다 크다라는 건 x축 위를 보는 거고 0보다 작다라는 건 x축 아래를 보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를 만약 외운다 그러면 시험에서 망합니다. 요거는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그래프에서 확인이 되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나중에 그렸을 때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2차 함수를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한 단원이 2차 부등식인 거야. 자,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우리 이제 210페이지를 한번 풀어볼게. 자, 210페이지 1번 보자.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크거나 같다. x제곱 플러스 5. 그리고 2번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빼기 64가 0보다 작다. 마지막 세 번째 5x가 크거나 같다. x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세 가지의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자, 얘부터 가자. x제곱 넘기니까 x제곱 되겠고 x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5 넘기니까 빼기 6 되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x 빼기 3이랑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절편이 3과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2와 3을 x 절편으로 갖는 그래프가 되겠고 지금 현재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x축 위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말하는 거라 마이너스 2보다는 왼쪽, 3보다는 오른쪽이야. 그래서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또는 x가 3보다는 큽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등호가 있죠. 그래서 얘도 등호를 붙여주자.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해를 정해주면 될 거야. 자, 다음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세요. 그 이유는 얘를 그리게 되면 위로 블록을 그려야 되는데 해석이 달라지니까 헷갈릴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부등방향을 바꿔줄게. 음수를 곱했으니까. 그럼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데 바로 완전제곱식의 인수분해가 돼. 완전제곱식이라는 건 중근을 갖죠? 그럼 이 2차 함수는 교점이 하나일 거야. 그리고 이 교점의 x좌표인 x절편은 중근인 8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위에 있고 얘도 위에 있으니까 전부 위에 있어요. 그런데 딱 한 점, 바로 x가 8인 이 꼭지점은 제외해야 되겠지? 왜? 얘는 y좌표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0과 같은 거니까 여기서는 포함하면 안 돼. 그래서 이 해는 x가 8이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얘는 이쪽으로 넘기자. x제곱 빼기 5x 플러스 9가 되는데 부등호방이 반대쪽으로 향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야. 근데 얘는 얘네 둘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면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지 얘처럼 한 점에서 만날지가 파악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판별식을 써서 확인해야 돼. 자, b제곱 마이너스 4a c를 하니까 25 빼기 36이 되면서 마이너스 11이 돼.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럼 교점이 없는 거죠. 실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이 2차 부등식을 보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요. x축 아래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x축 아래에 있거나 걸쳐있는 게 단 한 점도 없지.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해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해준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요. 인수분해를 하거나 뭐를 하면 인수분해를 하면 그래프 개형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판별식을 써야지만 그래프 개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때그때마다 해석하는 게 중요하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 자, 그러면 여기서 끊을게요.